네, 미국이 오늘도 후티 반군에 대한 공격을 가했습니다. 이번 추가 공격은 미국의 단독 작전인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후티는 미국에 맞서 싸우겠다 이렇게 위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시작된 전쟁이 중동 전체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는 거죠. 자, 관련 내용 전문가와 짚어보겠습니다. 백승훈 한국외대 중동연구소 전임 연구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네. 미군이 오늘 새벽 예멘에 또 다른 후티 반군 시설을 공습했다고 합니다. 그 전에는 첫 번째는 영국과 같이 또 다국적군과 공격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빠르게 추가 공격한 이유는 뭘까요? 이게 예방 전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어떤 전문가분들은 이제 확전이 이제 될 거다, 본격화가 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 미국의 기본 기조는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 바이든 행정부나 미국의 지금 그 행정부 입장에서는 이게 확전이 되는 것은 자기네들 정치적 부담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확전을 막아야 되는데 그럼 확전을 막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가장 그러니까 위협이 되고 있는 것이 후티나 헤즈볼라나 이란 IRGC 혁명 수비대들이 직접 이스라엘에 와서 어떤 군사 작전을 하는 것은 지금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총력전을 지금 하고 있고 모든 예비군을 36만 예비군을 다 동원을 해서 완벽하게 무장한 상태에서 쉽지는 않은데 그럼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예. 다 주변 뭐라 그럴까 국경에서 미사일 공격을 하면서 이런 계속 도발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는 그 후티 반군이 자꾸 개입을 하려고 하는 여지를 예봉에 꺾기 위해서 그리고 지금 그게 어느 정도 개입을 하려고 그 아덴만이나 그 홍해 거기를 계속 공격을 하면서 좀 사태를 좀 복잡하게 만드니까 그들의 시설들 그러니까 그 드론과 미사일 공격을 많이 하고 있으니 예. 드론 시설 그다음에 드론 창고 그다음에 그 미사일 뭐라 그럴까 공장 그리고 그런 드론 요원들을 키우는 그런 캠프들 그런 것들을 선제 타격을 했고 또 자기네들이 언제든 너네들 또 공격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방공 레이더망까지 다 해서 지금 예. 공격을 한 것이죠.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확전으로 가는 단계라기보다는 그 확전을 예방하기 위해서 그들의 그 뭐라 그럴까요? 캐퍼빌리티, 능력을 저하시키는 공격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것도 펜타곤도 그렇게 밝혔고요. 그래서 예. 본 공격으로 인해서 그 후티 반군의 그런 그 도발 확전의 그 캐퍼빌리티 능력은 심각하게 저해됐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지금 현상을 반대로 생각하면 되겠군요. 네, 맞습니다. 예. 작년 11월부터 후티 반군이 홍해에서 선박을 공격해 왔습니다. 미국과 영국군 처음에 칼을 뽑아 들었고 이번에 다시 미국이 독자적으로 추가 공습을 가한 건데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전쟁의 능력, 추가 능력을 꺾을 의도다 이렇게 말하는데 후티 입장에서는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공격을 받았으니까 반격을 할 것이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네요. 계속 간다고 하고 있고 자기네들의 명분은 이겁니다. 자기네들은 이스라엘이 지금 그 하마스에 대한 그리고 팔레스타인에 대한 그 뭐라 그럴까요? 국제법을 어기면서 이렇게 공격을 하고 있으니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응징을 하는 것이다 얘기하고 예. 자기네들이 그 홍해를 지나가는 선박도 우리가 이스라엘과 관련된 곳만 공격을 했지 안 했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그건 예. 틀린 주장입니다. 그리고 뭐 아시겠지만 해상 무역이라고 하는 것이 아무리 이스라엘 선박이라고 하더라도 거기에 들어가 있는 물품은 이스라엘 것만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영국과 미국은 아니다. 지금 요번에 공격하는 것이 자위권 발동이었고 우리 물품이나 우리 것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간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후티 반군의 그 뭐랄까 명분은 별로 없죠. 다만 이들의 명분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분쟁에서 우리가 우리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지금 너네들이 우리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렇게 공격을 하는 것인데 너네들이 직접 우리 영토를 공격한 것은 자치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다라고 해서 그렇게 주장을 하면서 자기네들은 자기 그 논리를 펴가고 있긴 하고 있죠. 그래서 자기네들은 그래서 끝까지 이스라엘에 대한 응징 그리고 우리 자기네들 국가에 대한 공격에 대해서는 자위권을 발동해서 계속적인 군사 행동을 하겠다, 군사 작전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공식적으로는 얘기하고 있는데 모든 전문가가 이야기하는 말씀하는 대로 지금 심각하게 많은 부분 타격을 받은 거기 때문에 그런 그 도발 능력은 상당히 저해됐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낮아지고 있다 능력이. 네. 초반에 바이든 같은 경우에는 중동에서의 확전도 우려하는 분위기였고요. 또 대선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이 지금 대선까지 쭉 길게 끌고 갈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바이든이 내놓은 그 말을 들어보면 예전과 다르게 좀 강성으로 나온 것 같거든요. 네.
왜 바뀌었을까요, 상황이? 이게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 때문에 저희 혼선이 있어서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확전을 하기가 싫어했었는데 왜 이번에는 직접적으로 자기네들이 개입을 해서 공격을 하지? 이런 질문들이 나오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확전을 막기 위해서 이들의 역량을 상당히 줄일 수 있는 지금 핵심 포인트 그리고 명분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아덴만이라고 하는 거기 어떻게 보면 지금 그 아덴만이라고 하는 것이 그 해양 무역의 어떤 하나의 초크 포인트 같은 곳입니다. 호르무즈 해협과 같죠. 그래서 거기가 보통 무역 볼륨으로 따지면 한 10% 해상 무역이 그쪽으로 물류량이 나오고 있고 컨테이너만 이야기한다면 20% 컨테이너의 20%가 그 수에즈운하 홍해를 거쳐서 인도양으로 나가는 그 루트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미국 유엔 대사 그 대사님이 얘기를 했죠. 지금 11월부터 계속 시작된 그 후티의 도발 때문에 지금 11월 이후에 2,000개의 그 배가 지금 우회해서 그러니까 그 수에즈 운하를 해서 가지 않고 아프리카를 돌아가서 이렇게 하고 돌던데요. 있고 문제가 이렇게 크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개입을 해야 됐고 이게 우리의 선박에 대한 공격까지 이어졌기 때문에 이건 자위권 발동으로 어쩔 수 없이 한 행동이다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어떻게 보면 바이든 행정부 입장에서는 이게 확전을 염두에 두고 한다기보다는 명분도 있고 그리고 그 확전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는 후티 반군에 대해서 이렇게 조금 단도리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제 확실히 이번에 군사작전을 펼친 것이죠. 알겠습니다. 그럼 단속을 해야 된다는 의미. 자, 바이든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굉장히 많은 그 자금을 쏟아부었고요. 이번에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에도 마찬가지인데 미국 내부에서는 너무 이쪽에 국력을 쏟는 거 아니냐 전쟁에 이런 비판도 나오던데 이번에 그럼 그 바이든의 지시 행동에 대해서 미국의 여론은 좀 어떻게 긍정적일까요? 어떨까요? 아직까지는 이거는 어떻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아덴만에 있어서의 개입은 어찌됐건 필요한 개입이었거든요.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선박 회사들, 해운 회사들의 피해가 막심했고 실제로 2,000대 거기가 보통 1년에 2023년 통계로 보면 24,000대 그 대형 선박이 그쪽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건데 지금 11월부터 2,000대가 우회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게 보면 미국 경제에도 타격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의 개입까지는 소위 말해서 큰 반발은 없습니다. 근데 다만 미국에서도 정가에서도 걱정하는 것은 이제 이런 식으로 개입을 하다 보면 전쟁이라고 하는 나서는 어떤 우연에 의해서 또 이게 전쟁에 휘말려 들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됐을 때 과연 우리가 소위 말해서 컨틴전시 플랜은 뭐냐? 이런 급변 사태가 있을 때 우리가 어느 선에서 끊을 건가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과연 바이든 행정부가 잘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잘못해서 지금 이런 후티에 대한 타격이 또 다른 뭐라 그럴까요? 불확실성으로 그래서 어떤 전쟁이나 확전으로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걱정과 우려는 있는 것이죠. 그럼 도대체 후티 반군 이란의 지원을 받고 있다. 예멘에서 굉장히 강한 군대다. 요 정도 겉으로만 보면 그 정도밖에 잘 많은 분들이 모르실 것 같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도대체 후티 반군은 정체가 뭔지 그리고 이렇게 지금 주의를 못 살게 구는 이유, 의도, 목표는 뭘까요? 후티 반군은 이제 시아파의 한 분파입니다. 시아파를 믿는 하나의 후티, 그러니까 부족이거든요. 근데 이제 보통 시아파는 이게 어려운 얘기인데 12이만파, 7이만파, 우리나라로 따지면 장로교, 침례교처럼 이렇게 나뉘는데 거기 주류에는 아닌 자이디라고 하는 자이디 시아파입니다. 그래서 소수이긴 한데 시아파이기 때문에 이란의 지원을 많이 받아서 이제 이렇게 큰 어떤 뭐랄까요 조직이죠. 조직이고 세력인데 1990년도에 만들어졌고 그들이 만들어진 슬로건은 지금 아랍의 봄 이후에 퇴출된 살레 그때 대통령에 대해서 반발을 하면서 이렇게 만들어진 단체고 집단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의 슬로건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알라는 위대하다. 미국에게 죽음을, 이스라엘의 죽음을, 그다음에 유대인들에게 저주를, 그다음에 이슬람은 승리한다. 그게 구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반미, 반이스라엘주의 이런 것들을 모토로 또 시아파이기 때문에 이란과 친밀한 관계의 조직인 거죠. 그런데 지금 아랍의 봄 이후 2012년 이후에는 상당 부분 예멘 지역을
지배하고 있는 세력입니다. 그래서 그 세력이 위협이 되기 때문에 사우디아라비아 지금의 MBS죠. MBS가 전쟁을 선포하고 그들과 전쟁까지 했는데 그 후티 반군이 끝까지 살아남았죠.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유력한 그 세력으로서 지금 예멘의 지금 그 집권 세력입니다. 지금. 예.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사안을 미국이 조금 더 강하게 나오는 모습들, 중동으로의 그 전쟁이 확대되는 거 아니냐를 반대로 해석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네. 예. 그러면 그 일각에서 제기되는 중동 지역의 그 지역 분쟁이 이미 시작됐다 이런 것도 좀 잘못된 평가겠네요. 아닙니다. 근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의도는 확전을 막기 위한 그 예방 전쟁을 했지만 예. 이제 저를 비롯한 다수의 전문가는 이게 확실히 예방이 되겠느냐는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의도와 지금 현상은 잘 모르겠네요. 왜냐하면 항상 이렇습니다. 지금 바이든 행정부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 이스라엘 하마스 분쟁이 제한된 전쟁,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에서 끝내기를 원하는데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분쟁, 이스라엘 중동으로 지금 확대하는 걸 막으려고 하는데 예. 어찌 됐건 후티 반군, 헤즈볼라, 이란 점점점 개입하고 있는 형국이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 다양한 행위자들이 오면 소위 말해서 그 참여하는 국가가 늘어나면 어떠한 불확실성도 늘어납니다. 어떠한 사태에 의해서 이게 확전이 될지 이게 컨트롤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예. 지금 미국 입장에서는 좀 어려운 상황으로 가고 있다. 단 지금의 군사 작전이나 이런 것은 확전을 염두에 두고 군사 작전을 미국이 이렇게 강경하게 감행하는 것이 아니라 예. 예방 전쟁, 확전을 막기 위해서 예봉을 꺾기 위해서 이렇게 그리고 그들의 능력을 저하시키기 위해서 하는 행동이다라고 봐야 되는 게 맞는 분석이지만 예. 과연 그게 그 의도대로 흘러갈지는 것인가? 이제 또 한번 지켜봐야 되는 문제인 것이죠. 지금 후티도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에서 후티가 지금 이 상황을 접을 것 같지는 않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해결책은 뭐가 있을까요? 지금 그 일각에서는 가자 지구의 즉각 휴전도 해결책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이 나오는데 동의하시나요? 해결책이 되죠. 그렇지만 그 이스라엘이 받을 수 없는 제안이죠. 그게 현실적으로 되겠냐? 그게 휴전의 대상은 지금 전쟁을 하는 이스라엘이 자기네들이 주된 세력이기 때문에 자기네들 알겠다 휴전하고 이렇게 하겠다 해야 되는데 그러네요. 외부에서 휴전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그게 먹히지는 않겠죠. 특히 지금 네타냐후 정부는 예. 그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자기네들이 그 보수 우파 어젠더를 끝까지 끌고 갈까라고 하는 거에 집중이 돼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서 갑자기 휴전한다라는 건 쉽지 그러게요. 않은 문제입니다. 제가 질문 드리고 보니까 우문이었던 아닙니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아니 그런 의견이 근데 그게 해결책이긴 합니다. 예. 휴전이 돼야지 그 후티나 이란이나 헤즈볼라도 개입할 명분이 없어지는 그렇죠. 거니까요. 예.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다. 네. 이게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 세계에서 그게 무역 항로인데 그게 지금 거의 막혀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물류도 이동이 안 되니까 제품을 만들 수도 없고 특히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테슬라 볼보까지도요. 유럽 공장을 멈췄습니다. 우리나라도 원유 70% 중동에서 가져와야 되는데 그 길에 계속 이렇게 막혀 있으니까 이 상황이 경제까지 미치는 영향도 큰 거잖아요. 그럼 이게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경제 상황도 마찬가지고 이 그 전쟁 상황도 차단하는 그 후티의 상황도 어떻게 앞으로 흘러갈 걸 예측할 수가 있을까요? 지금 약간 두 개가 섞여 있는데요. 예. 지금 그 에너지 관련해서 석유 우리 70% 그러니까 아시아 지역의 82% 오는 유동량은 그 호르무즈 해협이 막혔을 때 그렇군요. 얘기고 홍해와 호르무즈가 그렇죠. 지금 아덴만 예. 관련한 거는 그 물품, 예. 그런 거가 말씀드려서 이런 것들이 이제 그래서 미국도 그런 위협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도 그냥 단순히 미국하고 영국이 공격을 했지만 미국하고 영국이 직접 타격을 해서 자기네들이 개입을 했지만 호주, 그다음에 네덜란드, 그다음에 그 바레인 이런 국가들도 같이 함께해서 이 군사 작전을 정보부나 이런 것을 도와주면서 같이 갔거든요. 예. 이런 거. 그리고 이 호르무즈 사태, 죄송합니다. 아덴만 사태 일어나고 나서 우리나라도 지지하는 성명. 그래서 유엔에서도 10개국이 그걸 지지하는 이야기도 나누고 하는 것은 네. 이제 그런 문제 때문에 그런 거죠. 지금 말씀하신 이게 물류의 초크 포인트, 아주 막히면 병목 형성이 일어나는 중요한 지역이기 때문에 이제 국제사회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그러니까 가자 지구와 이스라엘 분쟁과는 별개로 이거는 예. 또 해결해야 되는 문제다 이렇게 해서 가고 있는 것이죠. 그럼 지금. 마지막으로 후티 반군은요. 네.
어떤 상황이 됐을 때 이 행동을 멈출 거라고 보세요? 그럼? 명분상으로는 이스라엘의 그 어그레션, 이스라엘의 그 하마스에 대한, 그 팔레스타인에 대한 그런 공격이 멈췄을 때 우리도 멈추겠다라고 하지만 예. 이거는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 아덴만이 막히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사우디아라비아는 큰 타격입니다. 예. 왜냐하면 사우디아라비아가 하고 있는 모든 국가 개조 프로그램, 프로젝트, 네옴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그 프로젝트가 홍해에 기반을 두고 있거든요. 그리고 거기에는 다양한 수소 암모니아나 이런 거기가 이제 아마 자기네들은 허브가 되게 만들려고 지금 사우디아라비아가 노력을 하고 있는데 후티는 자기의 영향력을 과시함으로써 사우디아라비아나 이런 거에 자기네들의 그 레버러지를 그러니까 그 지렛대를 가져가려고 하는 거거든요. 예. 야, 너 나한테 잘해주지 않으면 그리고 우리하고도 어떤 걸 하지 않으면 너가 하려고 하는 모든 국가 개조 프로젝트, 네옴 프로젝트를 비롯해서 이런 것들이 위험해 있을 수 있어라고 그런 요소도 있어서 예. 이게 단순히 그냥 어떤 문제가 해결되면 이게 해결된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그 사안이기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사우디와 후티 반군 얘기가 나왔던 거군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백승훈 한국외대 중동연구소 전임연구원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